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미국 국채금리 관련해서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글로벌 독립리서치 견해를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개인적 견해를 말씀을 드렸고, 바로 직전 시간에 이제 투자은행과 독립리서치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미국 국채금리 너무 그러니까 끝없이 올라가지 않을 거란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아직도 미국 국채금리가 6% 내지 또한 7% 또는 지속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국채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가장 큰 어떤 논거가 바이드노믹스가 지속이 되고, 바이드노믹스가 지속이 되면 결국은 정부가 돈을 많이 쓰게 되고, 돈을 많이 쓰게 되면 결국은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지 않겠냐. 그러면 국채 발행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국채 금리는 계속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미국의 그 재정 적자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지, 과연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지속적으로 미국 재정 적자가 계속 확대될지 여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그 보통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정부도 이제 정부 지출을 줄여서 이제 흑자 재정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게 일반적인 패키지죠. 제가 옆에 표시를 해놨는데, 통상적으로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정부도 흑자 재정, 그러니까 즉 돈을 세금 거친 것보다 돈을 적게 써서 이렇게 금리 인상과 흑자 재정을 동시에 하게 되면은 경제를 쿨링시키는 효과가 아주 쉽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반면에, 그래서 요거 좀 보시면 과거에 FRB 금리 이렇게 인상할 때 보면 정부가 이렇게 흑자 재정에 갔었고, 2005년에도 보시면 이렇게 중앙은행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때 이렇게 정부도 이렇게 흑자 재정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기를 이제 쿨링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는 상황이고, 또 반대로 경기 부양을 해야 될 시점에서는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할 때는 인하를 하고 정부 부분도 이렇게 적자 재정, 즉 세금 거친 것보다도 정부가 더 돈을 많이 조달해서 정부가 돈을 많이 푸는 적자 재정을 했었죠. 여기 뭐 2000년 초반에도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2008년 이후 2009년에 미 연준이 경기가 나빠져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이렇게 했었고, 동구간 동안에 미국 정부도 아주 큰 폭의 적자 재정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했었다. 정리를 하면은 경기를 쿨링 시키고자 할 때는 금리 인상과 흑자 재정, 그리고 경기를 리바운드, 그러니까 부양하고자 할 때는 금리 인하, 재정 적자, 이런 패키지로 움직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미 연준이 이렇게 정책 금리를 한 5% 이상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 같은 경우 이런 기간에 정부 부분도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흑자 재정을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경기를 이제 좀 쿨링 시켜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과거와 달리 정부 부분에서 오히려 적자 재정이 확대가 되었어요. 즉 정부 지출을 늘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번 같은 경우는 과거와 달리 중앙은행 금리 인상을 해서 경기를 쿨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반면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적자 재정을 통해서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선례와는 전혀 다르게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상충하는 방향으로 갔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 정책과 이렇게 재정정책이 이렇게 상충되면서 그게 이제 현재 경제 상황에서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렇게 중앙은행이 긴축을 많이 했음에 불구하고 실물 경기 충격파가 굉장히 좀 아직 안 오고 있잖아요. 즉 현재 중앙은행의 어떤 긴축 효과에 대해서 실물 충격파에 대한 레깅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정부의 재정 적자 부분이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긴축을 했음에 불구하고 충격이 바로 안 오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요 정책,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정책에 때문에 그런 걸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 정부가 재정 정책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세금보다 더 필요한 금액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국채 발행이 많아지는 거죠. 국채 발행이 많아지면은 결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5%까지 육박하게 근처에까지 올라가게 됐던 주범이 결국 이런 재정 적자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국 정부의 긴축과 상반되게 재정 적자를 함에 따라서 실물 경제 충격파가 굉장히 아직 크게 안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 국채 발행 물량이 많아서 금리를 상방으로 밀어 올리는 영향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를 전망을 해야 되는데, 결론을 먼저 내리면은 금년과 동일하게 내년은 가진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정부의 재정 적자 부분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재정 적자가 줄어들면은 금년 대비해서 국채 발행 물량도 금년보다는 좀 발행 물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 이게 제가 지속적으로 제 자문 고객과 제가 개인적으로 세미나 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보시면 이건 어떤 얘기냐면요, 미국 정부에서 세수에서 미국 국채 이자 비용으로 얼만큼 몇 프로를 내고 있냐는 겁니다. 과거에 지난 한 20년을 본다고 하면 미국 정부 세수에서, 세금에서 한 8에서 한 10% 정도가 이자 비용을, 국채의 순 이자 비용을 나갔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달 기준으로 미국 정부 세수에서 이자 비용을 나가야 될 게 무려 14%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즉 미국 정부 세수 거래액 100이라고 하면 14%를 이거 국채 이자 비용으로 지급을 해야 될 상황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왔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자 비용이 큰 폭으로 올라왔냐면 이런 겁니다. 보통의 적자 재정 같은 경우는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나쁠 때 정부가 돈을 풀려고 국채 발행을 많이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경제가 나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국채 금리가 낮을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낮을 때 적자 재정하는 건 이자 비용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미국 경제가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즉 금리가 요번에 국채 금리가 3% 중반 이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가 상대적으로 과거 경기 침체 때 적자재정을 통해서 국채 발행한 거와 달리 이번엔 경제 여전히 좋을 때 국채를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국채 비용이 급증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연초 이후에, 그러니까 현재 미국 정부 세수의 한 14%까지 증가를 했고, 만약에 일반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대로, 소수의 분들이 예측하는 대로 미국 정부가 계속 재정 적자를 한다고 하면 이 재정에서 이자 비용 부담이 폭증을 하겠죠. 이미 굉장히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 더 올라가면 감당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98년 9월 달 이후로 가장 미국 정부에서 세금에서 이자 비용 부담이 가장 급증했기 때문에 이 이상 더 급증하게 부담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이자 비용을 제가 미국 정부 세수 갖고 비교를 했는데, 그 다음은 제가 어떤 말씀 좀 드리고 싶냐면, 이거는 미국 GDP입니다. 미국 GDP 대비해서 조금 전에 그 차트가 좀 달라요. 이거는 미국 정부의, 연방 정부의 세금에서 몇 프로 정도 이자를 내냐는 건데, 이자 비용을 내냐는 건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미국 정부에서 비용 이자 비용 부담이 미국 전체 GDP에서 몇 프로 차지하냐는 거예요. 과거에 보니까 지난 20년간 보니까 평균적으로 미국 전체 GDP에서 정부의 이자 비용을 나가는 게 한 2% 중반대였어요.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는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2.4%, GDP 규모 대비해서 이자 비용 부담이 그렇게 크질 않았죠. 제가 이제 참고로 요 설명을 드리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간혹가다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국채가 계속 발행이 더 되면서 이자 비용 부담이 폭증을 하네, 좀 미국 경제 도저히 못 버티겠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꼭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미국만 하더라도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자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규모 대비해서 이자 비용을 계산하는 게 정확한 추이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이자 비용 부담은 2000년 이후에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계속 미국 이 국채가 발행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자 비용 부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비례적으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미국이 20년 전보다 지금 지속적으로 국채가 발행이 많이 늘고 이자 비용 부담이 나서 미국 경제가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안 맞겠죠. 즉, 그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과 비례, 즉 GDP와 비교해서 이자 비용 부담을 계산해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건 간에 지난 20년간에 국채가 계속 늘었지만은 그 늘은 것들도 경제 규모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서 늘은 상황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게 보시면 국채가 계속 20년 계속 늘었음에 불구하고 GDP 대비 정부 이자 비용 지출이 2% 중반대에 계속 관리가 되고 있죠. 즉 국채 발행 늘은 거와 GDP가 같은 방향으로 늘었다는 거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거 GDP 느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이번에 너무 큰 폭으로 그냥 이자 비용이 늘었다는 거죠. 즉 한 1년 사이에 미국의 이자 비용이 한 2.45%에서 GDP 대비 거의 한 3.6%로 한 1% 이상 급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거와 비교를 하더라도 현재 최근에 국채 발행해서 나가는 이자 비용 부담이 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레벨에서 더 속도를 더 가속화하기에는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래서 좀 속도가 떨어지지 않겠냐. 즉 재정 적자 확대 폭이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저희는 이제 이전에 계속 설명을 해왔었고, 그리고 요거는 글로벌 독립 리서치 알파인 매크로에서 나온 최근 자료입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이 어땠냐면은 미국의 재정 정책이 아마도 내년에 좀 감소할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보는 논거는 뭐냐면은 여기 빨간 색깔이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하고 흑자 규모 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빨간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인데 CBO라고 하는데, CBO라는 게 뭐냐면은 국회 예산처예요. 국회 예산, 컨그레스 뭐 이렇게 됩니다. 버젯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미국 의회 예산처에서 하는 전체 예산과 프로젝션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미 정부가 이렇게 재정 적자와 흑자를 하는 이게 결국은 중장기적인 CBO, 그러니까 미국 의회의 프로젝션, 전망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수렴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여기가 CBO에서 전망한 거는 그냥 요 정도 수준인데, 이거에 비해서 현재 미국의 정부의 재정 적자는 아주 큰 폭으로 적자가 하고 있는데, 이 적자는 결국은 이제 CBO의, 그러니까 국회 예산처의 어떤 방향성에 수렴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고요. 이걸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우리가 바이드노믹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굉장히 재정을 크게 키워서 정부 경기를 부양하자는 건데, 이전만 하더라도 이제 이 경기를 좋게 하는 거는 되게 미국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전체 입장에서 굉장히 굿뉴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이 약했는데, 그런데 최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채를 아주 큰 폭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엄청난 이자 비용 부담 레벨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미국 의회가 결국은 공화당이 동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이든 노믹 자체가 경기 좋은 상황, 경기를 부양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크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웠는데, 현재처럼 이자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공화당에서도 충분하게 과도한 재정을 투하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어쨌건 간에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져도 사실은 이론적으로 사실은 공화당에 좋은 게 아니라 민주당 정부에 좋잖아요. 그러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과도한 이자 비용이 증가 추세는 공화당 입장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좀 긴축하게 쓰라고 얘기할 명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스탠스가 원래 어떤 정책적 지향점이 좀 다르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풀어서 이제 그런 좀 방향이지만, 반면 이제 공화당은 상대적으로 돈을 긴축 재정을 하기를 하는 성향인데, 어쨌건 간에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라도 이제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고, 그 의회에 현재 예산의 중장기 프로젝션이 여기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결론은 금년도에 24년도에 회계, 그러니까 미국 재정 적자가 좀 줄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전망이고요. 사실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지금부터 본론인데, 네, 지금 이 자료는 오늘 새벽에, 제가 오늘 촬영한 날짜가 10월 31일이에요. 오늘 새벽에 미국 재무부에서 미국 국채 발행 물량 향후 6개월 동안의 미국의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를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국채 발행 물량이 얼만큼 될 건지도 이제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참고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미국은 회계연도가 전년 10월부터 그 다음에 9월이고 또 그 다음 연도 회계연도는 10월부터 내년 9월 달인데 지금 오늘 발표된 거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치의 국채 발행 물량, 차입 물량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전까지 슬라이드 어떤 말씀 드렸죠? 내년에 재정 적자가 여기서 말한 내년이라는 거는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혼란스럽지만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회계연도 금년 3, 4분기까지가 그러니까 금년 3, 4분기까지가 FY23이었고요. 금년 4분기부터는 FY24입니다. 그 24년 회계연도가 금년 4분기부터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그래서 오늘 발표된 거는 금년 4분기부터 바로 지금 현재 이번 달부터 이번 분기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근데 제가 계속 이제 재정 적자 폭이 감소할 거라고 즉 미국의 정부가 차입하는 비용이 감소할 거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그 발표가 됐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 얘기가 맞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한번 영문자를 읽어 볼게요. 간단하게 지금 현재 여기 오늘 발표한 그 재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뭐냐면은 차입 비용인데요. 금년 10월부터 12월 그리고 내년 1월 달부터 내년 3월 달 즉 향후 6개월간에 미국 정부가 얼만큼을 빌릴지를 지금 발표를 한 자료인데 지금 오늘 제가 노란색을 칠해놨어요. 오늘 이제 금년 말까지 그러니까 금년 4분기죠.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정부가 순국채 발행 물량이 750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만약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환산해 보면 750조 정도가 되는 거고요. 750조 정도를 미국 정부가 차입을 하겠다고 한 거고 750조 정도만큼을 국채를 발행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발행하는데 이 규모는 7월 달에서 발표한 추정치보다도 76빌리언 76조가 작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은 한 분기 전에 발표한 것보다도 거의 한 10% 정도가 차입 비용이 그러니까 차입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즉 국채가 예상한 것보다도 발행 물량이 10% 정도 줄어든다는 뜻이 될 것이고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규모가 좀 줄어들었냐 했을 때는 뭐냐면은 미국은 경제가 좋아서 세금이 많이 거쳤대요. 세금이 많이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차입 비용이 더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전 요번 이제 3, 4분기 그러니까 7월부터 9월 달까지 미국 정부가 1조 달러를 빌렸다고 1조 달러를 발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 1조 달러인데 지금 이번 달에 지금 4, 4분기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 달까지가 보시면은 750빌리언 달러잖아요. 즉 3, 4분기에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규모가 1조 달러인데 이번 4, 4분기가 750달러니까 이전 대비해서 한 25% 정도 정부 재정 적자 규모가 감소한 거죠. 그죠? 그래서 좀 아무튼 요게 제가 홈페이지에서 바로 긁어오다 보니까 약간 투박하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요걸 한글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요 서머리를 한 건데 미국 정부가 이번 4분기에 차입하는 게 그냥 7,760억 불을 차입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오늘 새벽에. 그런데 이게 지난 3분기에 정부가 적자를 했던 게 1조 100억 달러보다도 거의 한 25% 줄어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이번에 미국의 정부가 4분기에는 재정 적자 규모를 좀 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더 작아요. 즉 JP모간에서 이번 4분기에 미국 국채 조달 규모를 8천억 정도 생각했는데 실제로 8천억 달러로 생각했는데 7,760억 달러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아무튼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번에 이제 좀 예상보다 이제 국채 발행 규모가 줄어든 거는 4분기에 줄이겠다 했던 이유는 정부의 세수가 늘었다는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아마 제가 미국 시간 기준으로 11월 2일, 한국 시간으로 12월 2일 날은 또 이제 국채 발행 계획이 발표가 되는데 그때는 어떤 거냐면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체 얼마를 차입할 거냐
전체 얼마를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할 거냐를 발표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날은 이거를 몇 년짜리 얼마, 몇 년짜리 얼마 이렇게 만기별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큰 그림 오늘 발표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금년 4분기 거 말씀드렸는데 내년 1, 4분기도 보시면 8,160억 달러 차입이죠. 그러면 이게 금년 3, 4분기에 1조 달러가 넘었잖아요. 1조 달러보다는 분명히 좀 감소하는 규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우려한 대로 바이데노믹스가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이 계속 확대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이제 현재 높은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 이런 걸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 부양책 규모 또 미국의 재정 적자를 통한 국채 발행 규모 이 두 가지 모두 다 좀 이렇게 저희는 점진적으로 좀 줄어들 거라고 내년에 전망을 하고 있고 오늘 그거의 일환으로 발표된 실제 재무부에서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 달까지 6개월치를 발표했는데 실제 그 결과도 금년 3, 4분기에는 1조 달러 이상이 됐는데 실제로 이번 4, 4분기에는 7,500달러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내년 1, 4분기도 현재와 비슷하게 한 8천억 달러 정도로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전망한 거와 꽤 궤를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미국 국채 발행 물량 물론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통한 국채 발행이 크지만은 그러나 이전보다는 그 어떤 과도한 재정 적자로 인한 국채 발행 부담은 점진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